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반도체가 이제 인공지능 AI 쪽에 많이 소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유리기판이 기존의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PCB를 대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리기판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훨씬 더 이 반도체 집적이나 또 인공지능 같이 대규모 이런 뭐랄까요 대규모 용량이 사용되는 이런 반도체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소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그 방열이죠. 방열. 이 반도체가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거기서 이제 회로가 움직이기 때문에 회로가 어떤 작용을 할 때마다 이 정기적으로 계속 열들이 발생하는데 이 회로 기판 안에 많은 반도체 칩이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그 열이 많아지게 되죠. 열이 많으면 이 반도체 간에 그 열로 인해서 서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량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열, 이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이 반도체 AI, 인공지능 AI 그 가속기들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이 반도체 집적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회로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한 유리 기판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 플라스틱 기판 위에 MLCC를 올리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을 올리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 중층적으로 이것들이 쌓이면서 열들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면적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열을 밖으로 빼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유리기판을 만드는데 이 유리기판 안에 MLCC를 아싸리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칩이 바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열 간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열 문제도 쉽게 외부로 열을 발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가장 적합한 이 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을 조기에 상용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 식각 쪽에 주로 많이 이제 식각액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는데, 이 식각액은 이 우리가 이제 불화수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이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길과 그렇지 않고 이 잘못 그려지거나 외부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로편 내에서 지워버릴 때 바로 이 식각액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식각액을 하는데, 이거는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액도 늘어납니다. 사용 용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이나 디스플레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램 테크놀로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올 1분기 때 이제 램 테크놀로지의 전체 매출액 중에 식각액이 차지한 비중이 52.59%입니다. 그만큼 절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식각액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램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예전에 그 재고 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줄였던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가 납품하고 있는 이런 식각액도 점점 사용량이 늘고 있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손익분기점을 다시 넘기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재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 작년 1분기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소폭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도 늘어났고 단기 순손실도 늘어났죠. 하지만 이게 매출 외형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32.94%이기 때문에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실수요자들 이쪽에서 또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또 수요도 늘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유리기판, 방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유리기판 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SKC나 삼성전기도 조기에 개발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양산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026년에 유리기판을 양산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기판을 만드는 장비주들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핫한 한미반도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유리기판을 검사하는, 제대로 잘 제조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HB 테크놀로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 유리기판 테마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 YC캠이라는 업체도 있고, 이 램 테크놀로지도 이 시가격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램 테크놀로지는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 고객사들, 삼성 SDI 같은 그 고객사들이 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서 이 생산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 램 테크놀로지가 주력으로 삼고 있던 시가격의 그러니까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량 자체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램 테크놀로지의 이 시가격들도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가 2026년에 상용화를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맞춰서 이제 유리기판용 시가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속 이 유리기판용 시가격들이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의 수요를 잡고 하면 램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또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유리기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의 먹거리,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시가격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유리기판용 시가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성공한다면요, 또 양산 수율도 잡는다면, 그렇다면 이 램 테크놀로지는 이런 실적 개선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램 테크놀로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잘 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